네, 저 2부 서병수 의원님 와 계시고요. 오늘 또 흥미로운 주제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의원님.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처음 뵙습니다. 아, 전 장선 선생님 항상 방송으로만 뵙다가 이렇게 뵈니까 놀랐습니다. 예. 뭐가 놀랍나요? 연예인 보는 느낌이라서. 별 말씀을요. 예. 아, 진짜 오늘 근데 주제를 딱 봤더니 예. 예, 저와 관련된 주제를 준비하셔갖고 일부러 준비하신 거 아닙니까? 이게 아니 뭐 식품 먹거리 다 저는 또 먹는 거 좋아하시거든요. 그러시군요. 저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좋아합니까? 예, 그러시군요. 오늘 그와 관련 얘기 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최근에 어쨌건 인플레이션이 되게 큰 화두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인플레이션이 고점에서 좀 꺾인 게 에너지 가격이 좀 꺾이면서 좀 한 건데 저는 사실 이제 미국의 에너지도 중요하지만 식품 물가가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요번에 잠깐 자료 한번 보시면요. 잠깐 광고부터 먼저 살짝 하고 갈 것 같은데. 광고 있습니까? 예, 네. 제 보고서가 어제 발간이 된 보고서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보고서가 미국 식품 회사들 한 13개 정도 회사들을 밸류체인 초반부부터 끝까지 다 한번 쭉 훑어봤거든요. 그러니까 뭐 카길과 비슷한 아처 다니엘 미들랜드부터 해서 캠벨 슈프 뭐 제빵 회사부터 포함해서 마지막에 도미노 피자 치폴레까지 13개 회사들의 실적 발표에서의 코멘트 그리고 내용들을 쭉 보면서 미국 식품 회사들이 현재 지금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식품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쭉 정리를 한 보고서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여기서 다 하려면은 좀 내용이 많기도 하고요. 우리 지금 당장 그래서 뭐 어떻게 해야 돼?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러면 또 죽겠다는 거야. 이런 얘기하면 우울하잖아요. 앞에서도 우울한 얘기했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식품 인플레이션이 심화가 됐을 때 오히려 돈 버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심지어 최근 상황에서 52주 신고가를 달리는 종목들이 두 부류가 있어요. 하나는 제가 LNG 관련돼서 2개월 전에 했었는데 지금 LNG 관련 종목들이 며칠 좀 약해졌지만 다 52주 신고가 영역을 달리고 있고요. 식품 회사들이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식품 회사들이 52주 신고가를 달리고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이제 그런 회사들 중에서 한 종목은 제가 어제 저희 회사에서 이제 유튜브 하는 방송에서 살짝 언급을 했고 이제 두 번째 종목을 여기 가져와서 왜 이 종목이 52주 신고가 영역에 있고 저는 여기서도 더 갈 거라고 보거든요. 이제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서 바로 이제 종목 얘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됩니다. 야, 기대가 되는데 예. 바로 얘기할 수 있습니까? 바로 들어가서 그냥 종목부터 바로 공개부터 할게요. 근데 이제 공개합니다. 종목 얘기를 딱 할 때 예. 이게 뭐지 하면 일단 저희가 주가부터 한번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딱 주가만 딱 보여드리겠어요. 2021년부터 주가인데 지금 보시면요. 포스트라고 하는 회사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최근에 S&P 500 주가 안 좋을 때 오히려 얘는 지금 치고 올라갔죠. 그러면서 지금 굉장히 강하고 2021년 이후로는 S&P 500 수익률도 능가한 아주 놀라운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최근에 특히 이렇게 지금 이게 강하잖아요. 근데 포스트라는 회사가 지금 뭐 하는 회사인지 아십니까? 저게 뭐죠? 시리얼 네, 그 회사예요. 저희한테 저희 익숙한 켈로그하고 켈로그. 포스트 시리얼 있잖아요. 그 회사예요. 그 포스트 시리얼을 만든 이 포스트라는 회사가 지금 52주 신고가 영역에서 놀고 있어요. 특히 최근 S&P 500이 빠지는 구간에서도 오히려 수익률을 강화하고 있고 최근 2년간 강한 데다가 최근 1년 사이에도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도대체 포스트가 뭔 일인데 그거 뭐 시리얼 그거 만드는 게 왜 지금 좋아야지? 그리고 이게 도대체 식품 인플레이션하고 뭔 상관이냐? 이런 것들이 이제 살짝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 바로 종목에 대해서 갈게요. 그래서 그러면 일단 포스트라는 회사가 도대체 뭐 하는 회사인가? 일단 시리얼 만드는 건 저희가 아는데 이 회사의 지금 이제 사업을 보시면요. 크게 두 가지 축이 있어요. 사업부는 여기 부문별 매출이라고 하는데 저 소비자 브랜드라고 하는 게 옆에 제품별 매출 보시면 시리얼하고 그래놀라하고 거의 비슷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저 소비자 브랜드가 다 그 시리얼입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은 위타빅스라고 있잖아요. 이게 영국의 시리얼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소비자 브랜드하고 저 위타빅스는 전부 시리얼하고 그래놀라입니다. 그러니까 대충 매출의 40% 정도는 시리얼을 여전히 하고 있구나. 근데 이제 딴 데가 좀 이상한 게 있죠. 뭐 계란이니 이런 게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푸드 서비스 사업이 얘네가 또 강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푸드서비라는 게 우리 식자재 유통 같은 거잖아요. 식당이나 레스토랑에서 식자재 유통하는 건데 걔네가 이 사업을 되게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푸드서비스 비중이 38%고요. 여기 냉동 소매식품이 있는데 그 냉동 소매식품도 사실은 푸드서비스 설비에서 만들어요. 거기서 뭐 계란이나 그 여기 반찬이라 했지만 제가 사이드 디시 같은 거 만드는데 이거를 식자재 그 레스토랑 같은 데 납품하고 일부 냉동으로 소매에다 파는 게 냉동 소매 부문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회사가 시리얼 한 절반 팔고 절반은 이렇게 푸드 서비스 및 플러스 알파 이 이제 두 개로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거 딱 보는 순간 아니 이게 뭐 대단하다고 요즘같이 힘들고 어려울 때 주가가 튈까라는 의구심이 들잖아요. 이것과 관련돼서 최근 1, 2년 사이에 미국에서 지금 식품 산업에서 재밌는 변화가 있습니다. 다음 거 한번 보시면요. 요거는 지금 캠벨 슈프라고 하는 저희가 많이 아는 그 회사 있잖아요. 통조림에서 수프 만드는데요. 그 회사의 IR 자료인데 이게 이제 소비자 연구단 개발하는 데서 5월달 데이터, 올해 5월 데이터를 가지고 집계를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캠벨 슈프를 추천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가져온 이유는 얘가 뭔가 좀 재밌는 얘기를 해서 그래요. 여기 이제 빨간색을 보시면 별게 아니고요. 최근 1년간 품목들이 전년 대비 가격 상승을 한 겁니다. 그럼 이게 지금 보시면 이게 라이스, 스프 뭐 등등등 이게 가공식품 품목들인데요. 지금 빨간색 보시면 다 대부분 품목들이 전년 대비 올랐죠. 그러니까 그거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갈 겁니다. 미국이 지금 식품 물가가 엄청 갔으니까 다 간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저 검은색이에요. 검은색은 뭐냐면 물가가 상승을 했음에도 매출 Q가 늘었냐 하는 건데 위에 게 있는 게 늘은 친구고 이 옆에 있는 친구들 여기 있는 애들은 많이 오르기도 했지만 얘는 Q가 줄은 애들인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이쪽 영역에 있는 친구들은 뭐냐면 물가 1년 전에 비해서 판가가 올랐는데도 Q가 늘었다는 거죠. 지금 미국이 지금 인플레이션이 많이 나오고 가공식품들이 많이 오르는데 이 오른 게 뭐냐면 이게 라이스 이게 쌀이죠. 우리가 먹는 쌀보다는 얘네들은 뭐 그 스테이크나 이런 거 먹을 때 사이드로 먹는 쌀들 있고 스프 있고요. 그리고 으깬 감자 있어요. 으깬 감자 같은 경우에도 보통 이제 걔네들이 사이드 디시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예, 우리 보통 스테이크 먹을 때 옆에 먹는 사이드 디시 같은 걸로 해서 으깬 감자하고 그리고 옆에 있는 게 스파게티예요. 그리고 스터프 믹스라고 있는데 이 스터프 믹스는 뭐냐면 치킨 같은 거나 칠면조 먹을 때 걔네들이 속에다가 뭘 이렇게 넣고서 그걸 같이 구워서 먹어요. 혹은 토마토 같은 거 속 파가지고 거기다 속 넣고 하는데 거기에 보통 뭐 전분이라든가 야채나 이런 거 넣어서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가공식품으로 팔아요. 그리고 파스타 그리고 이런 애들은 판가가 상승을 했음에도 물량이 늘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요. 최근에 지금 인플레이션이 되게 많이 오르고 미국에서도 식품 물가가 되게 강하거든요. 그렇죠. 식품 물가는 심지어 지난달에도 YOY와 MOM으로 올랐어요. 그 물가가 상승이 꺾일 때도요. 근데 얘네들이 그러면서 미국 내에서 지금 무슨 현상이 나타나고 있냐면 외식을 줄이고 집에서 밥 먹는 성향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우리나라보다도 외식 물가가 훨씬 비쌉니다. 그럼 뭐 미국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집에서 먹을 때보다 외식에서 먹을 때 보통 2배에서 3배 정도의 비용이 더 든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걔네들 이제 서비스 비용이나 팁도 주고 이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물가가 올라서 소비자 심리는 되게 강하고 물가 전반적으로 강력한 소비 여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사람들이 그 소비 식품에 대한 소비 지출을 일부 영역으로 이렇게 가치 소비 영역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타나는 가장 큰 현상이 뭐냐면 외식을 줄이고 가정에서 식사하는 비중을 크게 늘립니다. 이건 좀 중요한 변화네요. 예, 굉장히 중요한 변화예요. 근데 이 가정에서 식사를 늘리면서 하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나타나면 가정용 식품들에 대해서는 판가가 상승을 해도 Q까지 같이 증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미국 CPI 지수를 보면은 식품 물가를 나눌 수 있고 식품 물가 내에서도 외식 물가하고 가정용 물가로 나눠서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 보고서에는 보면 나오지만 가정용 물가 상승률이 외식용 물가 상승률보다 훨씬 강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가정용 물가들에 대한 소비가 굉장히 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가정용 소비가 느는데 그러면 이제 가정용 소비가 늘면은 우리가 이제 뭘 사냐? 그럼 우리 옛날 어머니나 아버지 때 생각하면 감자 사고 뭐 야채 사고 생선 사가지고 집에서 조리하잖아요. 그렇게 음식을 해 먹는 것들이 요즘 젊은 세대들한테 맞을까요?
더군다나 재택근무라든가 하면서 삼시세끼 전부 다 정식 반찬 차려서 밥 먹을 수 있을까요? 못하죠. 불가능하죠. 네. 근데 애도 집에서 이제 있는 거예요. 미국은 지금 재택근무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아직도 아마존 같은 데는 100% 재택근무해요. 그럼 그런 사람들 하루 종일 앉아서 먹는데 정식으로 음식한다?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2년간 무슨 일들이 벌어지고 있냐면 가공식품을 사다 먹는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까지에는 두 가지 미국 내에서의 식품 산업의 큰 트렌드가 있었는데 외식의 매출이 빠른 속도로 증가했고요. 두 번째는 음식을 할 경우에는 어쩌다 한번 먹을 때는 건강식, 웰빙 해가지고 건강식이나 신선식품 이런 것들을 많이 샀단 말이에요.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외식이 힘들고 안에 박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됐냐면 가공식품을 한번 먹어본 거야. 근데 이제 가공식품 회사들도 옛날처럼 완전 정크푸드만 만들지 않고 좀 건강하게도 만들고 먹어보니까 괜찮네? 그래서 익숙해졌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요 다음 자료를 보시면 이게 2020년에 나온 뉴욕타임즈 기사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코로나로 인해서 격리가 되고 난 다음에 건강식 먹고 웰빙 먹고 하던 분들이 하루 종일 이제 그렇게 음식을 먹을 수 없고 배달이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가공식품이나 이런 과자도 먹기 시작했다. 이제 참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2020년 기사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격리가 곧 풀리면은 이런 변화가 언제 바뀔지 모른다. 근데 이런 변화 때문에 아까 말한 캠벨 슈프라든가 각종 가공식품 회사나 제과 회사들 실적이 너무너무 좋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이제 격리가 좀 풀렸잖아요. 외식도 좀 되잖아요. 근데 이제 변수는 뭐냐면 물가가 미친 듯이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소비 여력은 굉장히 미국은 튼튼하거든요. 특히 식품은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는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식품에 대한 소비는 느는데 이게 울다 보니까 집에서 예전에는 점크푸드 이래서 안 먹고 외식하고 뭐 가끔 한 끼 먹을 때 럭셔리하게 먹고 했다가 한 2년간 먹어보니까 가공식품도 먹을만하네. 괜찮은 거예요. 우리 밀키트 사 먹듯이 괜찮네. 여전히. 그리고 외식 같은 경우는 문제가 뭐냐면 인건비가 크잖아요. 지금 미국 인건비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먹던 걸 하면서 이게 장기 소비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물가가 오르다 보니까 간식 비중은 줄고 주로 먹는 주식 비중이 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까 앞에서 잠깐 보시면 이게 전부 가정식 가공식품류인데 가공식품류에서 식사를 대체할 수 있는 가공식품류 라이스, 푸드, 으깬감자, 파스타 이 스터프 넣는 거 이런 거고 요런 쪽은 이제 약간 정식처럼 먹는 건데 가공식품인데 얘네들은 물량이 줄은 거죠. 그러면은 뒤집어 말하면 요런 거 만드는 회사들은요 2년째 실적이 좋고 이게 일시적인 줄 알았는데 지금도 대박이 터지는 거예요. 그런 회사 중에 하나가 시리얼 만드는 포스트, 캔 스프 만드는 캠벨 스프, 그리고 제너럴 밀스 같은 애들이 실적이 터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말씀드린데요. 소비 패턴의 변화가 굉장히 이런 식품 회사들이 큰 변화를 주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재밌는 게 뭐냐면 아까 제가 이 회사가 두 가지 사업부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는 시리얼 사업이고 하나는 푸드 서비스예요. 푸드 서비스라는 게 이렇게 식당에서 식자재 납품하는 건데 옛날에는 이제 직원들 불러가지고 뭐 감자도 까고 뭐도 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인건비 폭등하잖아요. 지금 외식에 사람들이 안 몰린단 말이에요. 그럼 비용 절감해야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사다 쓰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식당들의 식자재 유통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돼 있는데 미국은 아직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제공하는 식품 회사들 실적이 전부 좋아요. 그래서 요 다음 자료를 한번 보시면요. 포스트가 아까 제가 푸드 서비스 냉동식품 이렇게 한다고 했잖아요. 요번 직전 분기 실적에서 푸드 서비스의 매출이에요. 이게 이제 직전 분기고 요거는 얘네가 9월 결산 법인이기 때문에 올해 1분기, 2분기, 상반기를 이렇게 이걸로 묶었는데 상반기보다도 3분기, 이번 직전 분기가 매출 성장이 훨씬 더 높죠. 푸드 서비스. 전사 매출도 견인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푸드 서비스는 이익률도 증가하고 있어요. 이게 근데 제 자료를 보시면 포스트만이 아니라
푸드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거의 대부분 기업들이 푸드 서비스의 매출과 이익이 동시에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식품 가격이 상승하고 원가가 올라가고 사람들의 가치 소비가 가는 영역으로 가기 시작하면서 가장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는 집에서 사람들이 가공식품을 먹는다. 외식하는 식당에서는 식자재를 가지고 와서 쓴다라고 하는 두 가지 큰 트렌드가 있는데 이 두 가지 트렌드가 이 회사가 하는 사업에 딱 정확하게 부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 실적이 52주 신고가를 달리면서 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캠벨 슈프니, 제너럴 밀스니, 포스트니 이런 회사 딱 보면 이런 올드한 회사 이거 뭐 견적이 되겠어? 뭐 누가 요즘 그런 거 먹어? 이런 느낌인데 코로나가 이 상황을 바꿔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얘네가 지금 주가가 많이 올랐음에도 원래 이게 소외받던 애들이니까 PER이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뭐 10몇 배 초중반 하는데 저는 지금 이렇게 한번 바뀐 흐름이 생각보다 오래 갈 거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 제 보고서를 보면은 농산물이라든가 각종 인플레이션은 앞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요. 농산물 가격이 설령 진정이 된다 하더라도 미국 식품 회사들이 그 중간 비용을 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재고가 증가한다든가 인건비가 늘어난다든가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농산물 가격이 꺾인다 하더라도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은 미국 식품 물가는 계속 상승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올해 올해 연말까지는 식품 물가가 꺾일 가능성은 거의 없고요. 내년 상반기도 만만치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하에서는 외식에 대해서 줄이고 가정식으로 가고 이런 외식 이런 푸드 서비스 같은 경우는 원래 또 시장이 한번 달리기 시작하면 가는 시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우리가 전혀 보지 않았던 전통 식품 회사나 이런 식자재 유통하는 회사들이 적어도 한 1, 2년 이상 호황을 누리면서 성장할 수 있다. 그래서 요즘 이제 맨날 시장이 좀 우울하다 보니까 우울한 얘기만 하는데 그래도 신고가 치는 종목도 있고 생각보다 밸류에이션이 이게 뭐 어마어마하게 비싸지도 않으니까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그리고 이런 식품 인플레이션 시대에 우리가 이제 전반적인 경제나 주가에는 어렵지만 이런 식품 인플레이션을 해지할 수 있는 종목들에 투자하는 방법도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요건 재밌네요. 네. 재밌는데 혹시 이런 관련 업체들이 지금 가격을 올립니까? 제품 가격? 계속 판가를 올리고 네. 그러면서 물량 증가도 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소비자들이 좀 거부할 수 있는 가격대가 아닌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아까 예. 말씀드린 게 뭐냐면 외식이 미국의 가정식 대비 두세 배가 비싸요. 한국보다 훨씬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외식을 줄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외식을 줄이고 가정식을 하니까 가정식이 가격이 오른다 하더라도 외식 대비해서는 싸잖아요. 그러니까 수용 가능한 영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 그런 사례들을 여러 개 적어놨는데 재밌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소고기 소비는 줄었어요. 근데 닭고기 소비가 엄청 늘었어요. 그러면 이제 닭고기 가격 같은 경우는 작년에 미국에서 조류 독감까지 퍼져가지고 가격이 굉장히 폭등했거든요. 근데도 소고기보단 싼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승이 용이된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미국 CPI 내에서도 가정용 식품 물가하고 외식용 식품 물가에서 외식용 식품 물가보다 가정용 식품 물가 상승이 강한 게 뭐냐면 이게 그럼 가정용 식품 물가가 그렇게 많이 오르는 건 사람들이 저항이 있냐? 외식보다는 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배, 3배 비싸던 애보다는 이게 싸니까 이게 좀 갭이 좁혀져도 이쪽으로 간다는 거죠. 그리고 미국 사람들이 지금 소비를 완전히 식품 소비를 줄여야 될 정도로 그렇게 가난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조합이 되면서 전반적인 식품에 대한 소비는 되게 견조한데 거기서 제가 3월에도 사실 이런 보고서를 썼거든요. 3월에는 모든 식품 회사들이 판가 상승과 물량 상승을 다 자신했어요. 근데 이제 벌써 한 몇 개월 지났잖아요. 제가 요번에 다시 검토를 해보니까 요새부터 이제 업체별로 좀 갈리고 심지어 동종 업종 내에서도 실적이 갈려요. 예를 들어서 도미노 피자는 이번에 실적이 안 좋았거든요. 외식 안 좋아서. 근데 치폴레는 실적이 좋게 나왔어요. 똑같은 외식 회사인데도 프랜차이즈인데도 거기서 또 갈린 거예요. 뭐 그런 내용까지 얘기하면 제가 길지만 치폴레도 여기 제가 추천 종목으로 넣어놨는데 이런 것처럼 업체별 실적이 갈리고 하지만 전반적인 상승 흐름은 견조하고 그래서 그 안에서 그런 견조한 흐름과 특별한 경쟁력을 갖춘 일부 식품 회사들은 지금 같은 인플레이션 시기에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해지하면서 더 수혜를 볼 수 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아까 제가 광고 드린 보고서를 한번 보시라라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근데 보내기 전에 예. 그냥 가시면 안 되는데 질문 상관없습니까? 아니, 저 네. 상관없습니다. 아니 시간이 없을 것 아니, 같아서. 아니 시간 충분합니다. 아니 아까 저희 얘기해서 시간 충분하죠? 충분합니다. 충분합니다. 예. 완전 충분해서 예. 완전 충분합니다. 네, 완전 예. 완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일단은 식품 업계에 보면 뭐 비욘드 미트 같이 특수한 예. 제품 만드는 기업들을 포함해서 안 좋은 식품 기업들은 뭘 보고 있습니까? 안 좋은 것들. 아까 좋은 거 얘기했고요. 네. 그러니까 주의할 거. 일단은 네. 그게 이제 지금 아까 제가 막 얘기했는데 외식 업체들은 그러니까 이제 뭐 비욘드 미트나 이런 거는 약간 특수 케이스니까요. 네, 특수 케이스. 이건 빼고 그냥 범용 식품 회사로 볼 때 지금 52주 신고가를 달리고 있는 종목들이 어떤 친구들이냐면 아처 다니엘 미들랜드라고 이게 이제 카기라고 비슷한 회사예요. 전 세계 농산물의 거래나 유통하는데 네. 농산물 가격은 계속 상승할 거로 보기 때문에 아처 다니엘 미들랜드도 52주 신고가고 아까 말씀드렸던 포스트, 제너럴 밀스, 캠벨 슈퍼 다 52주 신고가예요. 네. 근데 외식 업체들은 이제 외식 소비를 줄이고 여기로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외식 업체들은 조금 불리할 수 있죠. 어. 근데 이게 좀 업체별로 거기는 좀 갈려요.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정교하게 보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게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이렇게 이제 가치 소비나 가성 소비를 하면은 PL 우리는 이제 PB 브랜드라는 게 익숙한데 걔네들은 PL이라고 하더라고요. 프라이빗 레벨이라고 하는데 PL 브랜드 성장이 크거든요. 근데 재밌는 거는 PL 브랜드 성장하고 프리미엄 브랜드 성장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어요. 빈빈 부익부네요. 그러면. 예, 그런 건데 이게 뭐냐면 PL 시장은 2급, 3급 브랜드를 잡아먹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본 것 중에 플라워 푸드라고 하는 그러니까 포장용 제빵 회사 있거든요. 이 포장용 제빵 회사에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PL 브랜드로 납품하는 제빵도 매출이 늘었는데 재밌는 거는 P가 늘어서 매출이 늘었지 Q는 줄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미국 사람들이 마냥 싼 거를 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외식을 대체하면서 가다 보니까 좀 퀄리티 있는 거 사고 소비력은 좀 되는 거. 그래서 아까 그 제빵 회사에 있는 데서 글루텐 프린이라고 하는 유기농에서 글루틴 안 나오는 그런 빵 같은 경우는 성장세가 굉장히 가파르고 심지어 거기 소비자의 20% 이상은 저소득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말할 수 있는 거는 브랜드력도 어정쩡하고 피해를 할 수도 없는 애들들은 타격이 크겠죠. 그리고 아까 말한 소고기는 좀 타격이 컸어요. 그래서 이번에 타이슨 푸드가 실적이 안 좋았어요. 반면 이제 완전 가금류로만 가는 샌더스팜은 굉장히 실적이 좋게 나왔는데 안타까운 거는 샌더스팜이 이번 7월에 카길 계열이 인수해서 비상장으로 전환됐어요. 예, 이제 뭐 그런 것들도 있고요. 아까 푸드 서비스 시장의 성장이 되면은 또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가급적이면 이제 긍정적 내용으로 썼는데 식품 회사 내에서도 또 그런 동종 업종 내에서도 좀 실적 갈리는 게 있고 하니까 정교한 게 있고 아까 말한 전반적으로 약화되는 거는 외식 쪽과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2급, 3급 브랜드력 약한 거 그리고 원가 관리나 인력 관리를 제대로 못하는 거, 뭐 이런 영역들이 조금 타격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부사장님은 미국 계실 때 시리얼을 자주 드셨습니까? 시리얼이요? 네. 시리얼 먹는 거 좋은데 먹고 나면 항상 라면류를 또 먹어서 한 번 더 먹습니다. 아예 안 먹는 게 낫죠. 시리얼로만 부족하셔서. 그러니까 먹으면 더 그런 걸 부르죠. 저 같은 사람들은. 그래서 일단은 아예 처음부터 라면을 먹는 게 낫더라 하는 건데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약간 느끼해서 저 시리얼을 안 먹는데 시리얼하고 또 아까 어떤 분이 올려주셨는데 제가 또 습은 잘 안 먹어요. 캠벨 습이 너무 짜요. 그러니까 약간 우리나라 분들하고 입맛이 달라요. 달라요. 네,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네. 제가 있는 부대에 미군이 좀 같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옛날 미군 생스기빙 데이 때 한번 초청을 받아서 간 적이 있는데 제가 벌써 한 15년, 20년 됐는데 지금도 기억나는 게 뭘 먹었는데 푸딩을 먹었는데 혀가 아린 거예요. 너무 달아서 혀가 아리다는 경험은 제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먹는 피자도 정말 느끼함이 거의 하늘을 찌르고요. 이게 이제 우리가 먹는 맛이라고 되게 자극도가 달라요. 근데 어쨌건 뭐 제가 이번에 이걸 보면서 그래서 우리 이제 그런 부정적 인식이 있는데 생각보다 좀 그런 변화가 있으니까 가공식품 회사들도 한번 좀 다시 한번 보시면 어떻겠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바로 올려주신 거는 뭐 아처 다리엘 미들랜드하고 포스트 바로 매수해야 되냐고 물어보시는데 바로 매수는 좀 한번 고민해 보시고 그죠? 제가 뭐 했지만 뭐 어쨌건 저는 뭐 관심이 있고 긍정적이니까 그러니까 제 보고서에서 추천한 종목이 3개거든요. 아처 다니엘하고 포스트하고 치폴레하고 3개를 추천드렸어요. 치폴레까지. 예, 근데 이제 치폴레는 사실은 외식업계에 속하기 때문에 안 좋아야 정상인데 아주 예외적으로 뭔가 좀 되게 잘한 부분이 있어서 예, 그 3종목을 제가 추천을 했습니다. 보고서에서. 전 사실 위원님 아까 포스 말씀해 주셔서 제가 직관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상반기에 곡물 가격이 비쌌으니까 원가 때문에 마진 압박을 받았을 것 같은데 그걸 이겨낼 정도로 가격을 올리고 맞습니다. 또 Q까지 같이 올라갔으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건요. 이제 미국 식품 회사들을 보실 때 미국 식품 회사들 상당수가 피정가를 지금까지 거의 다 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피정가가 안 된 섹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미국은 그만큼 소비가 좋은 겁니다. 근데 지금 일부 품목에서는 P를 올렸는데 Q가 약간 정체된 아이템인데 전체 매출은 늘고 있어요. 근데 이제 회사들이 고민하는 거죠. PQ가 이제 지금부터는 Q가 좀 느는 효과가 크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저희가 보일 거는 P를 올리면서도 Q까지 같이 계속 늘어날 수 있는 아이템이 강한데 그런 애들 중에 하나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식품 산업에서의 그런 가공식품류하고 브랜드력이 강한 그리고 푸드 서비스 쪽이 지금 그런 게 지금 현재는 가장 두드러진 영역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약간 음식료에도 필수 소비재 성격에 더 가까운 것들이 오히려 성장폭은 더 나오는 그런 모습이네요. 왜냐하면 가격 전가를 다 하기 때문에 P가 상승하는데 Q까지 올라가 버리니까요. 그러면은 당연히 기업 입장에선 좋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이제 식품 물가는 그러니까 농산물이나 이런 원자재 가격은 저는 오른다고 보거든요. 그럼 제가 길게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오른다고 보면 문제는 이제 그 오르는 상황에서 가격 전가를 다 할 수 있으면 그 회사는 오히려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LNG 회사들이 요즘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LNG 가격이 오른다고 LNG 수출 터미널 하는 회사들이 안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가격 전가를 할 수 있는 상황이면은 오히려 원자재 가격이 오르는 게 수혜주가 되는 거죠. 반면 이제 올리는 만큼을 정가를 못 시키거나 올렸더니 Q가 너무 급격히 올라서 매출에 부진이 있다. 이러면 이제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본 이 식품 산업에서 몇몇 기업들이나 몇몇 섹터는 PQ가 동시에 늘어나고 있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식품 인플레이션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해지 투자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포스트 홀딩스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밌었네요. 예. 원래 버핏님이 우리 서병수 연구원님 자료가요 섬세하고 대단하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가족분을 심어놓으셨는 거죠? 가족이 저게 아닙니다. 칭찬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감사합니다. 저희 위원님께서 저희 글로벌 라이브에 어. 김구 선생님으로 유명하십니다. 저희 원래 오시면 선생님 오셨다고. 김구 비슷해요. 네, 김구 선생님 오셨다고. 저희 그렇습니다. 선생님이시죠. 예, 예. 오늘 최고의 자료를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네. 자, 잘 들었고요. 예. 다음에 언제 나오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는 제가 섹터의 담당 애널이 아니라서 매번 보고서를 써야만 나올 수 있는 특징이 있어서 이런 보고서 하나 쓰려면 한 달에 한 번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네, 은근히 오랜만에 나오신 것 같아요. 특히 이번 보고서는 13개의 식품 회사들을 일일이 다 뒤진 다음에 실적 발표 자료, 컨콜 자료를 다 보고 여기 이게 좀 요번 내용이 좀 복잡해서 정리하느라고 좀 다른 보고서보다 요거는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렸어요. 좋은 자료 발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자주 좀 언제인지 와주세요. 모르지만 한 달 정도 후에 다시 보고 쓰시면 그때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차피 한 달에 한 번씩은 나옵니다. 그렇습니까? 그건 어쩔 수 없게 나오니까요. 다음 달에. 네, 감사합니다. 오늘 서병수 선생님 좋은 자료 너무 감사하고요. 정말 공부 많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저희 위원님하고 같이 식료품 공부해봤고요. 사실 포스트 시리얼 최근에 저도 많이 먹은 기억은 없는데 미국은 또 약간 스타일이 좀 다르다 보니까 주가가 또 최근에 핫한지 몰랐네요. 제가 너무 핫하고요. 저는 안 먹습니다만 여러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 입맛이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도 중요하겠죠. 잠시 후에 광고 보고 다시 개장 시장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현재 하락장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많은 배움을 얻는 기회로 삼아보시면 어떨까요? 빠르게 경제 수준을 끌어올려주는 국내 최고의 경제 강의. 앞으로도 투자가 계속해서 이어져야 된다고 한다면 상승장도 겪어봐야 되겠지만 하락장도 있지 않을까요? 하락장에 좀 우리가 겪고 있는 거죠. 굉장히 고통스럽죠. 하락장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언젠간 바닥을 긁겠죠.
그때의 느낌이 어떤지는 생생하게 기억을 해두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거 되게 중요합니다. 바닥을 긁을 때의 느낌. 바닥을 긁을 때는요, 세상이 끝난 것처럼 보여요. 오늘이 바닥입니다. 이런 사람은 없어요. 고점도요, 우리가 모르는 데 와요. 작년 11월에 나스닥이 고점이었거든요. 오늘이 고점입니다. 느낌 없어요. 왜? 모든 게 멀쩡하거든요. 3프로TV 경제대학 오건영의 경제를 보는 눈 신규 출시 기념 8월 31일까지 얼리버드 특가로 만나보시죠.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댓글을 확인하십시오.